100% 피할 수는 없죠. 정작 이게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서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꽃가루 알레르기라는 거는 꽃가루로 인해서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을 얘기합니다. 알레르기 반응 중에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서 눈이 가려운 증상도 있을 거고, 코로 들어가서 비염을 유발하기도 할 거고요. 피부에서 염증을 일으켜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나 아토피 같은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심할 때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왔을 때 기관지 쪽이나 이런 데가 자극이 돼서 목이 아프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이런 쪽으로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죠. 그 중에서 4월달, 5월달, 6월달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에 나타나는 알레르기 질환을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우리가 항원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피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꽃 구경을 간다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가는 것을 사실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원인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하지만 일반 도심에도 나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꽃가루를 100% 피할 수는 없죠. 그래서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결막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이런 계절에 안경이라든지 아니면 선글라스 같은 그런 거를 잘 착용하고 다니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마스크를 통해서 호흡이나 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면 차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꽃가루가 심한 계절에는 외출했다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세안이나 손을 씻는다든지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가볍게 샤워를 통해서 좀 씻어내주고 보습을 잘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100% 우리가 꽃가루를 피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서의 그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도 결국엔 알레르기 질환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알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항원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몸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꽃가루 알레르기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될 때, 또 면역 기능이 건강하고 좋을 때 그러한 증상들은 훨씬 더 경감을 시킬 수 있다 보니 면역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가끔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이 목이 아프다든지 기침이 자꾸 난다라든지 아니면 비염이 심해졌다든지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작 이게 꽃가루하고 관련이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증상이 어떤 비염 증상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특정 계절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라면 꽃가루 알레르기를 좀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게 되면 꽃가루 중에서도 어떠한 꽃가루에 의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계절에 증상이 심해졌던 경우가 있었구나 라고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본인한테 아니면 우리 자녀한테 이러한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모르고 공기 좋은 데로 가면 좋다 이래가지고 막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심지어 호주나 캐나다나 막 이민을 가기도 했어요. 근데 가서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알러지가 생겼을 때는 원인이 뭔지를 좀 확인해보고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어떤 특정 계절의 증상이 비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심해지고 있다면 봄철에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원인을 안다든지 그다음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정확한 치료를 받아보시길 원합니다.